김판곤 울산 감독의 기자회견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가 코끼리의 다리만 보면 그대로 생긴 줄 안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감독은 벤투 감독을 선임했을 때의 과정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다. 벤투 감독에 대해 검증하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 실패했고 그리스에서도 의문이 있었다. 거기에서 확신이 없었을 때는 검증을 요구했고 그걸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최고 수준 감독에게 PPT를 요구하는 것은 우습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르나르 감독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고 나는 가서 비디오를 보여줬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면서 말이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2번이나 네이션스컵을 우승했다. 라커에서의 리더십이나 선수들 장악력, 경기 지배, 선수단 통제 등에 있어서 최고의 감독이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뷰를 보고 성품을 알아봐도 너무 좋은 사람이다. 사정했다. 감독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항에 오면 난리가 날 것이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감독은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아시안컵 이후 축구협회가 대표팀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미디어를 설득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며 오합지졸이 된 분위기와 아래 위도 없는 선후배 관계에서 누가 수습할 것이며 누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원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찾는 것 같았다.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라면서 국민과 미디어를 설득을 잘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국민들은 K리그 감독 빼가고 여러 아쉬움이 있었지만 잘 선택했다고 말을 할 것이다. 왜 위원회 안에서조차 외국인과 한국인을 뽑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 오해가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에너지를 써야 한다. 지금 벌써 2경기를 했다. 다음 2경기가 금방 온다. 감독에게 면박 주며 팀을 와해시킨다. 나는 정치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지혜롭게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본다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김 감독은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나? 월드컵을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지나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협회에도 한마디 하겠다. 위원장에게 전력강화위원회의 감독을 평가하는 등의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 가장 강력한 대표팀, 모든 철학이 가장 안정적으로 모든 시스템에서 적용됐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공감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왜 그 권한을 빼앗는지 모르겠다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후의 사태도 그렇다. 지금 축구협회 내부에서 누가 이런 결정을 해서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축구팬들은 정말 미쳤구나, 바보냐, 판고나 명보가 그럼 르나르랑 동급이라는 말이냐? 정신 좀 차려라. 너도 일반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것이냐? 김판곤도 한통속이었네. 말레이시아에서 좀 나간다고 우쭈쭈 해줬더니 아주 미쳤구나.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질 못하네. 얘도 K리그에서 아주 별 볼 일 없었고 홍콩 변방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다가 협회에서 꽂아준 거야. 어떻게 홍콩 변방에 있던 얘가 협회 부회장을 하고 국대 선임위원장을 갑자기 하냐. 호남대 창원대 출신을 협회가 자기 사람 만든 케이스지. 김판곤 감독 정말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FC 이정효 감독의 작심 발언은 공감을 받고 있는데요. 기자의 질문에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감독이 출석한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를 봤다며 월드컵 출전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월드컵 나가서 뭐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월드컵에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김판곤 감독의 발언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효 감독은 월드컵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며 일이 벌어졌으니 수습을 정확하게 하고 매듭을 짓고 나서 시작해야 한다. 대충 하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월드컵 나가는 것 자체가 목표인가라고 물은 이 감독은 우승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며 확실하게 쇄신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시간이 흘러 또 잊힌다고 축구협회의 쇄신을 덧붙였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박문성 위원은 3일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정치적 간섭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예상했던 대한축구협회의 대응이었다. 축구협회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피파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파 정관 제14조에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 안 된다. 또 제15조에는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축구협회는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칫 피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출전마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월드컵에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박문성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문체부가 감사 들어간다고 했더니 그때도 미디어에 이걸 흘렸다. 그 다음에 국회가 현안 질의한다고 할 때 또 올린다며 하는 날 끝나니깐 이걸 또 흘렸다. 그래서 제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파는 각 나라의 축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걸 얘기한다. 그런데 인사권의 외부의 힘이 특히 정치 사이드 쪽에서 뭔가를 들어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있다. 제재를 내린다. 그거를 문체부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쿠웨이트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몰수패 처리를 당한 바 있는데요. 당시 쿠웨이트 정부가 스포츠기구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게 법을 고치자 피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해당 사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파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문성 위원은 인도네시아는 피파 대회 개최권을 얻었는데 참가팀인 이스라엘을 종교 정치적 문제로 거부를 했다. 당연히 문제가 됐다며 피파는 외부의 힘이나 정치의 개입, 이런 것들 때문에 월드컵 등 제재를 3개 내릴 때는 정부가 축구협회를 강제 해산 아니면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 그 다음에 인사권이나 돈재정 문제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 때 등 외부의 힘, 정부나 정치가 축구협회를 완전히 종속 지배할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축협의 감사 현안 질의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어 박 위원은 2005년과 2011년 축구협회가 국회로 향한 일을 언급하며 그때 피파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파 제재 때문에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아이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에서는 협회를 완전히 종속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명백한 문제 있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말고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